2교시에는 뭘 했느냐면 지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어요. 1교시에는 공시법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고 2교시는 지적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고 이번에는 등기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반적이라기보다는 골격이 되는 부분을 보실 거예요. 등기법의 골격이 되는 부분. 마이크를 안 켰네. 네. 그러면 이제 등기제도를 볼 건데요. 먼저 등기라는 개념은 등 올린다. 기록에 무엇을?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에 올리는 것. 이를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기록에 올릴까요? 공시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공시하기 위해서 기록에 올리는 겁니다. 아까 재산권은 세 개로 구분한다고 했죠.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무채재산권은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 물권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 채권에 관한 정보를 얘기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중에서 기본은 물권이에요. 부동산 물권. 그렇죠? 그럼 이 물권의 개념이 뭐냐면 답은 다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값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값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값이 이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도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해요. 세 번째,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도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때 이 값은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물권이라는 권리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게 돼요.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권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의 물권이라는 뜻인데 본권, 본래 물권이라는 뜻인데 여기 캔의 의미가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캔의 의미가 있으면 본래의 물권, 본권. 캔의 의미가 없을 때 그때는 사실상의 지배권이라고 해서 점유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점유권은 등기와 관련이 없어요. 등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본권입니다. 본권.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본권, 물권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여기서 직접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값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물건을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물건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채권. 왜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한다는 얘기는 결국 얘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권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이게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채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배할 때만 물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독점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혼자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하게 되면 이건 지배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방해놓으면 어쩔 겁니까? 그건 지배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홀로. 이게 독점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값이 지배할 때 다른 사람이 이 지배를 방해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을 배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배라는 문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타적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배척해서.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본권, 즉 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권이라는 권리는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된 굉장히 강한 권리예요. 따라서 이 물권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한 정보들을 다른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백에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죠. 그렇다 보면 침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침해하지 말라고. 이를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시해야 돼요.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하는 방법. 이 공시하는 방법은 이 물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동산일 때는 동산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는 건 전부 다 동산이에요. 이 동산일 때는 공시 방법은 점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소지한다라고 얘기하죠. 민법에서. 이게 동산의 공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점유가 공시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기록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기록에 올리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 같은 뜻이에요.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때 이 정보는 민법에서 변동을 의미합니다. 변동. 민법에서 혹시 아셨습니까? 변동, 권리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민법에서는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해요.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세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세건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 전세건이 없어지는 경우, 이건 민법에서의 정보입니다. 발생, 변경, 소멸.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이걸 좀 더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느냐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뭔가 본 적이 있죠? 처분제야. 이게 왜 확장이 된 거냐면 요 네 가지만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요 보전과 처분제한은 지금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아실 테니까. 이거는 발생, 변경, 소멸도 아니고 이것도 발생, 변경, 소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에서의 정보보다 우리 등기법에서의 정보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등기법은 여하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권리에 관한 물건에 관한 정보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제한. 이게 바로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부동산 등기, 즉 부동산 공시 방법은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가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기록에 올리는 거냐? 누가 공시하는 거냐? 누가 등기하는 거냐? 누구일까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누가 등기한다고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시하겠습니까? 무엇을 등기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컨닝하셔도 돼요. 뭐죠?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하나 더 뭐죠?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등기할까요?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어떻게 등기할까요?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록 자체가 바로 이 정보겠죠. 맞습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그 자체가 이 정보겠죠. 그런데 등기라는 개념이 기록에 올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록하는 것도 등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등기, 기록에 올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올리는 이 행동, 이것도 부동산 등기로 본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사법시험 민법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거, 등기부에 올리는 거, 이것도 등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개념 자체가 등기가 그거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도 등기고 기록하는 과정도 등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렇게 5가지 핵심 개념으로 구성된 게 부동산 등기예요.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의 골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본서들은, 교과서들은 다 이 순서에 따라서 책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목차들입니다. 요게 다시요.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여낸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입니다. 여기다가 살을 붙여놓는 것이. 그럼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여기서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나오는데 등기소의 뜻이 뭐냐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불러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하나는 국가기관, 등기소. 하나는 국가공무원, 등기관. 이렇게 둘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이 등기사무를 담당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건 그냥 듣고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이걸 암기할 수는 없어요. 양이 많고 그래서 어렵고 그러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 등기소와 이 등기소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넓은 의미의 등기소, 넓을 강자에 뜻의자를 써서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좁은 의미의 등기소, 좁을 협자에 뜻의자를 써서 좁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의의 등기소 아래는 협의의 등기소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방법원이라는 법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지방법원 안에는 등기국이라는 부서 또는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는 지방법원이라는 국가기관 안에 설치된 내부 분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건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서를 두고 있는 요 지방법원이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면 이런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를 가진 지방법원은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법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방에 많죠. 지원은. 그렇죠. 지원이라는 법원이 있는데 여기에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지원은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지원 같은 경우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고요. 지방에 있는 작은 지원이 있겠죠. 여기는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어요. 등기계. 작은 지방법원에는. 그럼 이러한 부서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이라는 법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가 됩니까? 그래서 강의의 등기소에는 셋이 있어요.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 지방법원. 세 번째, 지원. 요 세 개를 강의의 등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관이 나오는데 이 등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직 등기관. 또는 자동 등기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자동 등기관이라고도 부르는데 누구냐면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러한 양반들은 그 직위에 보직 발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등기관이 돼요.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을 당연직 등기관 또는 자동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지정직 등기관이 있습니다. 이 지정직 등기관을 이걸 생략해서 보통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누군가 지정해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누구 중에서 지정하겠습니까?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 지정직 등기관은 4거, 5거, 6거, 7거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이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가 지정하는지 이걸 가끔 물어봅니다. 누가 대법원장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도 아니고 누굽니까?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권자예요. 이거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 또는 지정직을 생략하고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보셨죠? 이거 부동산에 관한 정보, 부동산이 두 개니까 둘로 나눈다고 했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건물의 표시, 컨닝하셔도 돼요. 또 하나는 토지 표시.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 지, 종, 구, 면. 소는 소재지, 지는 대지, 지번. 그 다음에 종은 종류, 구조, 면적.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 지, 면. 소는요, 소재, 지는 지번, 지는 지모, 면은 면적. 소, 지, 종, 구, 면. 소, 지, 면.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하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한다고 해서 사실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를 둘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아직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난이도가 높아서. 뭐가 있습니까?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제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네,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한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소멸, 소유권 처분 제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소유권 설정,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소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두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굴구는 전부 다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등기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했죠. 등기법에서는 뭡니까? 건물 등기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토지 등기부. 부동산의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에서 딱 종류를 두 가지로 정해버렸어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런데 공시의 편의를 위해서 이 건물을 둘로 나눕니다.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가 아니라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물 등기부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건물 등기부예요. 등기부의 종류는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세 종으로 한다. OX. 등기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다고 했죠. 이거는 공시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등기부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건물 등기부, 토지 등.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공시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개로 나눠서 관리할 뿐입니다. 두 가지 전부 다 건물 등기부들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종류는 두 가지. 이때 출제되는 등기부는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이거 안 나와요. 나오는 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이걸 외워두시면 엄청 쉬운 내용이 돼버릴 테고 그래도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이걸 안 외워두시면 이거는 아예 손도 못 대실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웠을까요? 소지종구면, 소지지면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럼 여기서 집합건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이 무슨 뜻인지. 여기에 아파트가 한 동 들어서 있고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고 해서 대지라고 부릅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대지. 여기는 4위 아파트고요. 1001동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1001동 요 한 동의 건물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9개로. 맞습니까? 이 구분된 요 하나를 구분건물이라고 불러요. 법률용어로. 한 동을 9개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된 하나를 구분건물이라고 부르고 이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구분소유권자라고 부릅니다. 법률용어로. 구분소유권자. 그 다음에 이 9개의 구분된 건물이 1001동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1001동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한 개를 얘기할 때는 구분건물, 1001동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건물.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303호 구분건물 등기부와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같은 등기부예요. 같은 등기부를 얘 시각에서는 구분건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것이고 전체 시각에서는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보시면 저절로 아셔요. 나중에 등기부를 그릴 거니까.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개념은 다릅니다. 한 개를 얘기할 땐 구분건물, 전체를 얘기할 땐 집합건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303호 소유자가 갑이 303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303호가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될까요? 있을 필요가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구분소유권자가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대지사용권은 9명이 다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비율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율 형태로 존재해요. 그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그걸 뭐라 부를까요?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전유 부분. 현관문 열고 딱 안에 들어가면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까 구분건물 보셨죠? 구분건물은 9개로 나눴을 때 그 하나를 구분건물이라고 했죠. 구분건물과 전유 부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건물은 현관문 열기 전에 복도까지 포함하면 구분건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분건물은 주택법에 있어서 분양면적,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요 전용면적, 거기가 매치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전유 부분, 현관문 열기 전에 복도까지 포함이 되면 구분건물. 어느 게 더 넓겠습니까? 구분건물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공용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럼 이 대지사용권은 이 101호부터 303호까지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이 대지사용권이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전유 부분.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에요. 즉 공용 부분은 다 빼버리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면 즉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내부가 다 면적이 똑같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사용권은 전체의 몇 분지 몇일까요? 9분지 1. 그렇죠. 9분의 1을 갑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이 대지사용권은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면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소유권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대지사용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지사용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여하간 집합건물 등기부 요 부분이 출제가 되는 등기부예요. 요거 자체 올해도 당연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 아주 엄격합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부동산 등기의 핵심되는 골격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누가 기록에 올린다고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은 당연히 이겁니다. 요거 자체가 다 민법에서 쓰는 용어와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민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다행히 우리 학원은 매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민법의 내용을 갖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격주하는 학원은 힘들지만 매주 하는 학원은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게. 그리고 요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절차들은 휘발성이 대단히 강해요. 절차. 휘발성은 뭐냐면 그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머리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책을 덮으면 사라질 테고 어떤 분은 책상에서 일어나면 사라질 테고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있을 때 사라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복을 하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반복을. 그러면 이제 요 등기에 가장 골격이 되는 부분을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를 간략하나마 볼 겁니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공시장부죠. 그렇죠. 그 관계를 보고 오늘 끝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재가 나올 테니까 교재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예요. 교재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11월, 12월은 거듭 강조드리지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난생 처음 보는 거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머리에 생채기 내는 정도, 흔적 내는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 이 등기법은 민법을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렇다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응용을 할 건데 응용.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한 필지 토지예요.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두 개의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공시할 겁니다. 두 개의 공적인 장부 뭐가 있을까요? 지적공보와 등기부. 맞습니까? 지적공보와 등기부라는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될 겁니다. 하나는 지적공보, 또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 이 지적공보는 누가 작성하고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이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데 행정부 소속이에요. 통치권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때 이 행정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 국어, 거기서 행정권을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등기부는 사법부에서 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별도의 국가기관 누구를 설치했습니까?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했죠.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는 뭐가 있죠? 토지의 표시, 구체적으로는 소, 지, 지, 면, 경, 좌표. 소, 소재, 지, 지번, 지, 지목, 면, 면적, 경, 경계, 좌표. 그렇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무엇도 수집합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할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부는 표제부에 토지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등기가 되겠죠. 그리고 각 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되겠죠.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기록되겠죠. 똑같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이 돼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러면 이때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맞습니까? 이 토지도 요 토지고 요 토지도 요 토지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장부에 기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여기에 기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일치함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도 같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 내용도 일치해야 될 겁니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은 같아야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같아야 돼.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가끔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도. 이때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할 때도 가끔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도 가끔은 발생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줘야 되느냐. 이 지적공부는 무엇을 주로 공시하기 위한 장부입니까? 이거. 그렇죠.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라고 했죠. 따라서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등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했죠? 갑구.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줄까요? 그렇죠.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를 변경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경등기한다. 즉 토지의 표시 변경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줄까요? 그렇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죠. 아까 지적정리, 지적공부 정리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토지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이게 뭐겠습니까? 소유자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고치겠죠. 토지이동 정리하겠죠. 이게 달라졌으니까 이거 고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고쳤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줘야 되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이 부분을 정리했으니까 니네도 고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요구합니다. 촉탁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촉탁. 나중에 하겠지만 촉탁은 대등한 두 국가기관 사이에서 뭔가 요구하는 거.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을 기준으로 해요.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등기소는 국가기관이라고 했죠.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 행정법에서는 뭔가를 신청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즉 등기소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둘 다 공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위촉하고 부탁한다라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위촉하고 부탁한다. 등기를 요구하는 것을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공권력을 기준으로 할 때 상하관계, 수직관계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뭐라고요? 신청. 이쪽은 공권력을 기준으로 할 때 대등관계, 수평관계 이때 사용하는 용어는 촉탁입니다. 얘네는 둘 다 공권력의 주체죠. 따라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 소유자가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이사를 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면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해서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사항이 바뀌어서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이 등기명인 표시사항은 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예요. 그래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가 끝났으면 이것도 정리해줘야 되겠죠. 주소지 바꿔줘야 되겠죠. 뭘로? 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등기소는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줘야 돼요. 왜?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가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소유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두 개의 정보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지적공모. 소유자는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 이게 4년 연속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요것만 아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득점률이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연속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1교시에는 공시제도 전반을 보셨어요. 간략하게 공시제도 전반을. 2교시는 지적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셨고 3교시는 뭘 보셨습니까? 부동산 등기의 개념, 핵심되는 개념, 골격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등기와 지적의 관계를 보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재가 나올 테니까 교재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지적제도에 관한 공간정보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등기제도에 관한 등기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11월, 12월은 흔적을 내는 과정이니까 책에 줄은 안 칠 겁니다. 1월 달부터 칠 거예요. 1, 2월 달에 치는 부분이 있고 3, 4월 달에 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4, 5, 6월 달에 줄 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책은 한 4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다 읽을 수는 없겠죠.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지울 겁니다. 그냥 틀리시라고. 네, 그게 낫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양을 조금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인데 좀 많은 내용을 했어요. 많은 내용을 했는데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